자,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 요 얘기를 잠깐 하죠. 이게 제 3장인데, 이게 3장 전문이에요. 별로 길지 않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불상현 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부의도,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가미화, 위무의즉, 무불치. 한자말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한자말이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가의 경지 이런 거예요. 아주 그 학문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대학에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강사들이 되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맥락도 안 맞고 도대체 앞뒤 짜임새도 없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하신 이야기는 거의 알아듣기 편할 거예요. 근데 만일 뭐 사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선생님들은 가끔 아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이 아주 쉽게 썼어요. 불상현. 여기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상자라고 하는 것은 숭상한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않아야 조건문이에요. 사민부쟁.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귀난득지화. 난득이라고 하는 건 얻기 어려운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사민부의도.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불견가욕. 욕심이 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사민심불란.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전제를 놓고, 그죠?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therefore예요. 성인의 가르침이란, 그죠? 성인 지치. 성인의 다스림이란 뭐냐? 허기심.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실기복. 그 배를 채우게 하며, 약기지.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강기골. 그 뼈. 백성들의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사민 무지무욕.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무욕. 욕심나지 않게 만들고 사부지자 불가미야. 여기서 부지자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현자하고 같은 겁니다.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지식인들로 하여금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위무의. 앞에 있는 위는 동사고 뒤에 있는 위는 명사입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하면, 그죠? 무의를 실천하면 즉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대충 이제 감은 오죠? 불상현.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엄마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너 스카이 가야 된다 그래요. 스카이 가면 왜 스카이 가라고 그래요? 출세하기 좋다 이거죠. 한국 사회가 서열 사회고 학벌 사회고 그래서 좋은 직장 혹은 좋은 뭐 일자리 뭐 고위 공무원 뭐 판검사 뭐 의사 뭐 교수 어쩌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스카이 출신이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많죠. 이유는 한국 사회가 이른바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현명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죠. 대학 입시. 어디를 나왔느냐. 혹시 뭐 하나 더 있다면 그런 거죠. 의대 나왔으면 뭐 국가고시를 쳐야 되는데 의사가 되는 국가. 근데 그 시험 합격률이 98% 9%죠. 떨어진 사람 없죠. 이 사람 뭐 판검사 되려면 어디로 가죠? 네. 법학전문대학원 갑니다. 그 등록금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는 데가 많죠. 보통 한 2, 3억씩 들어요. 졸업하려면. 돈이 없으면 요새는 법학전문대학원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판검사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 다들 그렇게 스카이를 보내려고 하고 판검사 의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한국 사회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야, 숭상하지 않아야, 받들고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왜 다투는가? 학부모들이 왜 다퉈요? 왜 강남 8학군,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왜 수성구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옆에 있는 학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왜 비싸요? 학부모들이 앞다퉈서 가가지고 스카이 보내야겠다고 아우성 죽이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니전투구라고 합니다. 진흙탕에 개싸움 하듯이 내 자식, 내 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스카이 보내겠다는 거죠. 그 시끄러운 거예요, 나라 전체가. 2500년 전에 노전에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게 하면 백성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 두 번째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얻기 어려운 재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금 싫어하는 사람? 혹시? 최영 장군처럼 사는 사람? 금을 돌처럼 보는 사람? 네. 난 다이아몬드보다는 돌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돌이 진짜 많아요. 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지에서 작은 조약돌이라도 하나 가져와요. 바다에 가든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남의 나라에 가도 돌을 하나씩 가져와요. 왜냐하면 돌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돌이 좋아요. 잘 깎아놓은 보석보다는 원석이 좋습니다. 제가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때 거기 갔더니 미국인가요? 거기서 수입한 수정 원석을 팔더라고. 그 달러 주고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 잘 모셔놨어요.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가공하기 이전의 원석 상태. 그게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튼 많은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재화, 즉 많은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그것. 노자는 뭐라고? 귀하게 여기지 마라.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몇백억짜리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많죠? 불가능한 임무. 영어로는 미션 임파서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도둑질하는 거 많죠? 주로 뭘 도둑질해요? 아주 고가의 특수한 어떤 약물이거나 그런 거잖아요. 도둑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욕심 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구어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 학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숭상하지 마라. 그리고 얻기 어려운 재화, 그거 귀하게 여기지 마라. 또 욕심 날 만한 거 백성들한테 보이지 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권력, 돈, 또는 허영, 그런 것들로부터 백성들을 멀리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성인이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죠.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줘라 이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현대 뇌과학에서는 가슴은, 우리의 심장은 이런 하트 표시는 돼 있지만 걔는 그냥 근육 덩어리죠. 우리의 뇌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줘라.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아끼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모든 생각이 먹을 거로밖에 안 가요. 욕망을 버리게 하고 배를 채워줘라. 최소한도. 두 번째, 그 뜻을 약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대신 뭘? 뼈다구를 튼튼하게 해줘요. 뼈를. 배를 채워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책상에 붙여놓은 게 있죠? 대통령.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아마 중2 있죠? 지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때서부터 대통령을 꿈꿔서
한 50년, 60년 지나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뜻.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약기지. 그 뜻을 약하게 하고.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의지 때문에, 그 뜻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법이 없어요.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앞만 보고 달리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모든 인간다움, 따뜻함, 어떤 정, 그죠? 화합, 이런 가치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한 길로 달려나간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로봇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욕망에 충실한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상삼인 무지무용. 백성들로 하여금 늘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라. 자, 여기서 무지.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게 왜 나왔을까? 앞에 나와 있는 불상현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지식은 여러분들이, 글쎄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지식이 다 있죠? 그 지식 백과사전에 들어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죠. 하지만 최소한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자가 살았던 2500년 전, 그 시간대에는 농경사회죠. 팥 갈고, 씨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물 파서 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농사 짓고, 저녁에 돌아서 쉬고, 그렇게 삶이었잖아요. 그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많은 걸 알게 되면 지식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면 벼슬자리를 하고, 벼슬자리를 해서 뭐 하는 거죠? 왕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를 먹어치울까? 이걸 일컬어서 부국강병이라고 하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점점 커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전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해서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노자입니다. 그래서 무지예요. 무욕? 당연하죠.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비교하는 데서 생겨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쟤는 지난번에 10등 했는데 이번에 3등 했네. 난 지난번에 3등 했는데 이번에 10등 했네. 왜 그러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네?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동생, 친구?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운전면허를 할 때, 전 좀 늦게 운전면허를 했는데요. 40살인가 했어요. 할 때 그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 충돌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 방향으로 차를 꺾는다는 거예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그래서 거의 죽지만 운전석에 탄 자기는 중상을 입을지언정 이건 199건이라는 거예요. 한 건의 예외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꺾었으면 사는데 반대로 꺾어서 자기가 죽고 옆에 있던 아내를 살린 운전자가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예외적인. 이건 정말로 예외적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난 사람을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에서 모든 불행은 출발합니다. 외모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몸무게 비교하는 친구. 그죠? 집에, 우리 집이 몇 평, 니네 아버지는 몇 평, 니네가 타는 차는 우리가 타는 차. 이거는 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도 하면 안 되는데, 요새 그 부모들이, 철없는 부모들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일부 그런 부모들이 있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늘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 부지자, 지식인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하라. 지식인들이라는 것 벼슬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왕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좋은 계책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내세워요. 내세우는 게 뭐? 우리의 군대를 강하게 해서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왕의 권력을 크게 키워주겠다 이거죠. 결과는 누가 죽어나가죠? 지식인들은 웬만히 죽지 않습니다. 귀족들 잘 안 죽어요. 하물며 왕은 더 안 죽죠. 전쟁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은 누구? 가장 힘없는 민초,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끌려나가요. 제일 먼저 죽어요.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위무의, 즉 무불치.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의하라.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건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가만히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늘도 보면 바람이 불면 구름이 왔다가 구름이 또 많아지고 그러면 적절할 때 비가 오죠. 비만 계속 오면 어떻게 되죠? 홍수 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올해 그 청도에 복숭아하고 감, 이게 하다못해 대추도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여느 때에 비해서 태풍도 많이 왔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천지간의 조화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내가 지난번에 3등 했는데 이번에 10등 했다.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등 했는데 10등 한 게 조금 화가 난다.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은 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무리해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혹시 타로 좀 어떻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타로 카드? 그 타로 카드에 타로 마이스터들이 읽어주죠.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성적이 오르고 입시를 앞둔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갈 것 같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그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정치사상. 정치사상 별로 재미없다고. 세상살이. 이 세상살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요거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흔히 처세하고 관련된. 여러분들 요새 좀 일부 부지런한 학생들은 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개발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책들 거의 다가 자기개발서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3억 5,545만 3,578가지 이따구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노자 도덕경을 한 번 더 보는 게, 공자의 논을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그런 처세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세상을 살아나갈 방도를 깨우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세상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도덕경 2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자불립, 과자불행, 자시자불명, 자현자불명, 자시자불창, 자벌자무공, 자긍자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불립,
기자라고 하는 거는, 자, 잘 보십시오. 전 지금 딱 디디고 서 있는데, 발 뒤꿈치를 들고 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기자라고 그래요. 발 뒤꿈치를 서게 되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할 때 그 과장이 아니고요. 야, 너 왜 이렇게 과장법이 심해할 때 그 과장이에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린 그냥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걷고, 북한 군인들처럼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냥 세게. 와, 그죠? 이렇게 큰 걸음으로 걷게 되면 멀리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과자불행. 자현자 불명. 저게 볼현자인데 나타날 현자라고 하기도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다. 환하게 밝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시자 불창.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표창장 할 때 창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자벌자 무공. 내가 잘났다고 뻐기고 의시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자긍자 부정. 자기를 늘 긍정하는 사람,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야,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그 주장하는 친구들 좋아해요? 나는 너무 잘났어. 내가 잘난 건 뭐야? 내가 아니고 뒤에 돈 많은 아버지, 그죠? 잘난 척하는 엄마 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좋아합니까? 누굴 좋아해요? 자기가 잘났지만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친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도 받아들여주는 친구. 그죠? 자기가 반장이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 서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확한 자기 자세를 취하고 멀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큰 걸음으로 가면 안 되고 평상시 걸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나만 잘났다, 나만 옳다, 나만 두드러져야 되겠다, 나는 어디 가든지 의시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온전하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장이라는 말, 33장에 나오는 이거는 잘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지인자, 자지자, 명, 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 지족자, 부, 강행자, 유지, 부실기소자, 구, 사의불망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인자,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자. 거기까지가, 그죠?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 그런데 자지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 사람을 현명하다고 한다. 승인자,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를 뭐라 한다? 유력, 힘이 있다고 한다. 근데 자승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고 한다. 지족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부유한, 부자라고 한다. 강행자, 무엇인가를 아주 꿋꿋하게 해나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유지, 뜻이 있다고 한다. 부실기소자,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자가 오래 간다.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 맨 마지막, 사의불망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오래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명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나이에 많이 생각할 거예요. 사춘기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들과 같은 시공간을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나는 왜 2020년 무렵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됐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는 왜 여친 혹은 남친이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나는 왜 일단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예쁘게 생기지 않았을까? 잘나지 못했을까? 오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뉴턴처럼 머리가 좋지 않을까? 오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 위인들, 혹은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럼 지혜롭구나, 저 친구. 그런데 지혜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명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딱 내가 물어보면, 만일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야, 김철수, 자네 누구야?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거꾸로, 김규종, 당신은 누구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예, 63세에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꿈, 1시간 걸려요. 저는 꿈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명확하게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김철수, 자네 뭐야? 딱 그럴 때, 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 스스로를 아는 사람. 이걸 뭐라 한다? 현명한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있네. 여기서 이긴다라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체력, 무슨 주먹, 그죠? 이런 거 아니에요. 뭐죠?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지력, 그죠? 또 권력, 또 문화, 예술, 지구력, 그죠? 인내력,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유력하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 나를 이기는 사람, 이건 뭡니까? 나의 욕망을 내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들여다 만지고 있는 게 하루에 2,000번이 넘게 얼굴을 만진다. 깨어있는 동안에 만지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거보다 더 많이 만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건드리지 않겠다. 무음으로 해놓거나 진동으로 해놓되 모른 척한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걸 실천해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딱 1시간 걸어놔요. 그리고 이긴다고 쳐봐요. 1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스마트폰을 열어봤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자승자. 내가 나를 이긴 거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강하다고 한다. 지족자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네? 한국의 재벌들은 거의 거지 수준이죠. 만족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 많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뭘 하죠? 재산을 사회에 환수하죠. 돌려줍니다. 기부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한 재벌 보셨어요? 우리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뭐죠? 거지 수준의 재벌들이 많아요. 욕심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죠? 아들, 딸들한테 줍니다. 미국에서는 위대한 많은 정말로 한국 재벌들의 수십 배, 수백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다시 돌려요. 나를 이 사회가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나 만족할 줄 알았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최소한만 준다. 혹은 안 줍니다. 너의 인생은 너고 나의 인생은 나라는 거예요.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족자부예요. 강행자 유지. 뭔가 행동할 바가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뜻이 있다고 하고 부실기소자고.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 학생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족자부 요 말을 가지고 좀 더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문에 넣지는 않았는데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족불욕 여기 나와 있는 지족이죠. 만족할 줄을 알면 불욕 욕됨이 없고 지지 그칠 줄을 알면 불태 위태롭지 않아서 가이장구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을 노자가 도덕경에서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입니다.
110만 원을 데리고 수양제가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러 들어오는데 이 요동성 이런 쪽에서 많이 막히죠. 그래서 별동대 30만 원을 줘서 우중문하고 우문수로한테 너들 평양성을 직접 쳐라 그러죠. 을지문덕이 이 수나라 군대를 쭉 끌어들여가지고 평양성에서 30리 위쪽에 있는 오늘날의 청천강, 당시엔 살수죠. 거기까지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오원고시, 20자로 된 한시를 보내죠. 그 시 제목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시,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 이게 줄 여자거든요. 어떻게 되죠? 신책 구천문, 묘산 궁지리, 전승공기고 지족 원운지. 이렇게 끝나죠. 귀신가도 같은 책략은 천문, 하늘을 깨뜨렸고, 그죠? 묘산, 신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하였구나. 전승공기고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지족 만족할 줄 알았으면 원운지 원컨대 그치길 바라노라. 지족 여기 나오죠. 지족 자부 지족 불욕 지치불태 가해정 지지 그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덕경을 읽은 사람이구나 을지문덕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싸워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았으면 이만 그침이 어떠하겠는가. 이 시를 보고 우중문이 후퇴죠. 후퇴하다가 30만 가운데 2,700밖에 사람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왔다가 어떻게 되죠? 참사를 당한 겁니다. 만족할 줄 알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21세기에 대단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욕망에 욕망을 거듭하죠.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어요? 왜 생겼죠? 1970년대 중반서부터 2005년까지 약 35년 동안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생했던 신형 바이러스 60% 이상이 불과 이 30년, 40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 바이러스들은 인간 바깥에 살았어요. 우리들이 가축을 오랫동안 길렀잖아요. 적어도 지금부터 9,000년 전서부터 이 가축을 키워서 이른바 신석기 농어병명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사람이 가축을 키우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먹는 걸 가축이 먹고 가축을 또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 인구가 76, 7억이 넘습니다. 여태까지 자연의 동물들이 살았던 서식지를 끊임없이 파괴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 있었던 친구들이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속화된 게 지난 70년대, 80년대부터 진행이 됐고 그 시간대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 앞장서가지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잖아요. 그거는 무한 경쟁, 승자 독식입니다. 끝없이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미중유의 바이러스들이 쭉 이 세상에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르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19.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유는 지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도 아마존,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보우소나로라고 브라질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의 앞잡이입니다. 레이건이. 지금 트럼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지구온난화, 그거는 기후학자들의 거짓말이다. 지구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계속 불태우는 겁니다. 파리에서 나와 있는 기후협약, 그 탈퇴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장 많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나라,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욕망입니다.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일부 몰염치한, 부도덕한, 타락한, 부패한, 무능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20만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곧 1000만 돌파할 겁니다. 감염자들 숫자만 하더라도. 근데 누가 죽어나가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나가요. 유색인종들이 죽어나갑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노숙자들이 죽어나가요. 21세기가 정말 인간다운 세상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노자가 가르친 무위자연, 특별히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삶과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스스로 그러하도록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족, 만족할 줄 알면서 내 스스로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운명, 시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과 엮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간, 공간, 인과율에 엮여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 지구 전체를 갈 수 없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설령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그건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들로부터 그 주사 혹은 약을 투약받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핵심은 21세기 20년을 살아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예들인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희망에 찬 미래가 노자의 가르침, 불과 5,000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번역하면 조금 길 텐데 많은 번역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오면 노자 타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만의 그 남회근이라고 노자 관련된 서적 포함해가지고 8,000권의 서책을 읽은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노자 권위자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노자 타설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오면 한번 사서 한자말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쭉 한번, 특히 밤에 스마트폰 대신에 잠도 잘 안 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자.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교우관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또 대학이 어떤 곳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대단히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줄 걸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